네, 광복절 맞은 세상의 아침, 이 독도, 마라도, 금강산에 이어서 이곳까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리포터 오늘 중국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안녕하세요. 중국 대륙을 쌩쌩 달리고 왔습니다. 제가 쌩쌩이라고 표현한 이유가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그야말로 쌩쌩 누비고 왔기 때문인데요. 광복 60주년을 맞아서 중국에 있는 항일 유적지를 탐방하고 순국 선열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이 인라인 초보인 저를 비롯해서 인라인 지존이라고 불리는 15명의 대원들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12일간 펼쳐진 5,200km의 대장정. 오늘부터 나흘 동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출발하시죠. 지난 7월 25일 3.1 만세운동의 함성이 울려 퍼졌던 충남 천안에서 인라인 중국 대장정팀의 출발을 알리는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대장정을 마치겠노라 다짐한 대원들. 포국정신과 도전정신을 모아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행사를 주관하게 되신 의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가 광복 60주년 또 을사늑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중요한 해에 중국의 항일운동 본거지를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순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걸 그대로 느낄 수는 없지만 저희 선조들의 그래도 한번 제 발로 직접 밟아보고 땀 흘려서 한번 그 길을 걸었던 길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걸어보면서 그 느낌을 제가 조금이라도 알고 그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갑니다. 예, 드디어 출발입니다. 이번 원정에 참여한 대원들은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인라인 스케이트 마니아 15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천안을 출발해서 앞으로 12일 동안 중국 상하이, 연기를 거쳐 백두산을 오른 뒤 용정과 해림까지 장장 5,200km를 달리는 그야말로 대장정이 펼쳐집니다. 너무 무리한 일정 아닙니까? 조금 힘들 것 같죠? 네. 예, 우리 대장정 대원들이요, 이제 고국의 땅에서 발을 펄쩍 뛰어서 이제 아주 먼 땅으로 우리 선열들의 자취를 찾아서 갑니다. 모두 무사히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가시죠. 아우, 잘 다녀오셔야 될 텐데. 자, 설레고 또 한편으론 두렵기도 한 대장정의 첫 목적지는 중국 상하이입니다. 우리에겐 무척 의미 있는 곳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 현장이 있는 곳 상하이. 현재 중국 최대 도시인 만큼 교통체증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특히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가 많기 때문에 돌발 상황도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원들은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저희가 낯선 길이라서 좀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젊은 애들의 패기가 이 상해의 높은 온도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저희 출발하겠습니다. 낯선 땅, 낯선 길을 달리는 대원들. 하지만 상하이 사람들에겐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더 낯선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이 스케이팅 중에 가장 위험한 때가 교차로를 지날 때인데요. 중국은 좌회전 신호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좌회전하며 들어오는 차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신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선두에 섰던 중국층 경찰 차량이 멈춰서라고 하더라고요. 이 스케이트를 멈추고 버스로 이동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대원들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대한 청년의 불타는 의지, 중국 공안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요, 저 같은 초보 같은 경우에는요, 감히 따라갈 엄두도 못 냈는데요. 이 대원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런 게 동지애구나 하는 뜨거운 동지애를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묻어서 간 거예요, 그냥. 자,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상하이 첫 목적지인 루신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도 저희를 반겨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한민국 아, 선수들 아주 자랑스럽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게 아주 정말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이 없었어. 대장정팀이 루신공원을 찾은 이유는 이곳이 바로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 의거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네. 1932년 그 사건 이후 그동안 냉담했던 중국 정부는 우리 임시정부에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몇 억 중국인도 못한 일을 단 한 명의 조선인이 해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직접 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인라인을 타고 이곳까지 왔는데 많이 긴장도 되고 그러는데요. 참배도 열심히 하고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이 중요한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중국 최대 도시 상하이를 거쳐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주도인 연길입니다. 붉은 지붕의 집들이 대부분 조선족 거주지인데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때까지 달려서 도착한 곳은 조선족 민속촌인 홍기촌입니다. 예상보다 늦게 도착했는데 모두들 나오셔서 반겨주시더라고요. 저희가 홍기촌 마을에요. 이 늦지막히 도착해서 이제 민박집을 찾아가는데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숙소랑 많이 틀려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대장경 대원들. 안녕하세요. 이 집 맞는 거 같네요. 자, 하룻밤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선물 공세 먼저 펼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룻밤. 이제 집 구경을 시작했는데요. 대원들한테는 좀 신기한 면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불을 때요? 그럼 불은 어떻게 떼요? 밖에서 떼시죠. 여기 받으시면 계세요? 아, 아궁이가 밖에 있군요. 아니, 저렇게 뚜껑을 여니까 아, 밑에 있는 거예요? 네, 아궁이가 예. 아주 작은 공간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쏙 들어가서 아래에서 이제 나무 장작불을 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 밑에다가 저도 옛날 전에 시골 이래가지고 이거 직접 불 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건 처음이네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떼는 거는. 저희가 도착한 시간이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이야기꽃을 피우느라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할게요. 땅쉔. 대원들이 이제 끝말잇기를 하자고 아저씨한테 제안을 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고 한국말하고 무슨 게 차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한국말을 이렇게 하자해야 돼요. 우리 여기서 조선 사람이 말을 한어를 번역하기 때문에 한국말과 좀 다른 점이 아, 그렇군요. 예. 같은 아궁이,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또 다른 점이 있는 조선족 이문길 씨. 그는 아버지의 땅 한국이 그립습니다. 어디야 살아서 못 가본 대신 내가 가보고 싶어요. 아버지 고향은. 아버지가 고향이 경기도. 포천이시래요. 가면은 우리 아버지 친척들도 많아요. 9살에 오다 나니까 이제 쭉 거기서 자리도 뜨고 이게 연계가 되지 않다 나니까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분은 막걸리 유명한 것이 포천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시자마자 포천 말씀하셨구나. 예, 크게 바라지는 않는다며 적어주신 주소. 꾹꾹 눌러 쓴 글씨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또 다른 형제들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고향에 갔으련만 고향으로 가고파도 갈 수 없는 이 사연은 제비가 돌아왔네라는 가요인 것 같아요. 잘 아시네요. 예, 홍기민속초 보니까 정말 우리 예전 사는 모습 그대로가 남아있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 인라인 스케이트로 가는 중국 대장정이 계속 기대가 됩니다. 내일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겁니까? 예, 내일은요. 드디어 민족의 영산 백두산을 오릅니다. 네. 이 두발려도 어렵다는 백두산 등정 인라인 스케이트로 오르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땀과 눈물의 백두산 등정기와 천지에서의 벅찬 감동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니까 이보영 씨가 힘들긴 힘들었나 봐요. 저렇게 맨 얼굴로 출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인라인 대장정팀이 중국 내 항일 유적지를 찾아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어제는 대원들이 상하이를 거쳐서 옌지시까지 갔는데요. 오늘 길도 만만치가 않다고 하네요. 이보영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가요, 아마 12일간의 일정 중에 가장 힘든 코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드디어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 오르는데요. 대원들의 최종 목적지는 해발 2189m의 천지입니다. 이 두 발로도 올라가기 힘든 천지를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땀과 눈물의 백두산 등정기, 그리고 천지에서의 벅찬 감동, 지금부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백두산을 올라야 한다는 설레임 때문인지 대원들은 어느 날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백두산 등반을 시작합니다. 어저께 우리 홍기촌에서 받았던 그 황송한 대접을 등에 업고, 또 아시죠? 그 약발, 그 인삼 약발을 또 힘에 업고, 그래서 출발합니다. 함께 가시죠. 빗길이어도 좋고 눈길이어도 좋다. 백두산을 향한 힘찬 발길질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비가 쏟아졌습니다. 때문에 대원들은 물론 진행팀도 바짝 오늘 거의 긴장했습니다. 아직 남은 거리가 거의 100km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 백두산 입구에 도착하거든요. 앞으로 100km 언제 갈지 앞이 캄캄합니다. 또 산으로 향하는 길이니만큼 온통 오르막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끄떡 없는 것 같습니다. 기압 소리 한번 시원합니다. 앞으로 200km도 문제 없겠죠. 백두산을 품에 안는다는 생각만으로는 저절로 기운이 나긴 하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오르막길에 대원들은 점점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좀 대신 달려주고 싶더라고요.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여기저기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왜냐면은 비가 계속 내리니까 발이 계속 젖어 있는 상태에서 꼭 끼는 부츠를 신고 계속 로드를 하니까요. 예, 아무래도 좀 많이 힘이 들겠죠. 하야죠, 끝까지. 다른 팀원들도 마찬가지니까. 저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대원들 모두 양말이 물에 담궜다 건져낸 것처럼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물집 생기는데. 많이 바닥이 안 생겼어요. 좋으니까 우들두들하면서 이 발뿐만 아니라 무릎 또 넘어지지 않으려고 힘을 주니까 다리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다리에 무리가 갖고 아까 또 쓰러지고 그랬었는데 뭐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말 지금부터는 이제 다 같이 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화이팅! 자, 휴식도 잠시, 갈 길은 아직 멀고도 먼 대원들. 민족의 산 백두산을 향해 다시 출발합니다. 바람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모두들 다시 힘을 받은 것 같죠? 대원 중 유일한 여성인 신희연 씨 뒤지지 않을까 은근히 걱정을 했는데요. 이 악물고 끝까지 열심히 달렸습니다. 한 번에 내리막이라도 있으면 나을 텐데 말이에요. 있으면 끝없이 산이니까 오르막이니까. 자, 동료의 기합 소리와 내밀어준 손, 이런 것들이 정상까지 갈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다. 드디어 백두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도착한 거예요? 예, 백두산 입구에 도착한 거죠. 야, 모두들 정말 대단합니다. 아유, 막 그 힘이 들었는지 감동을 받았는지 희연 대원이 눈물을 보였는데요. 해냈다는 기쁨과 예, 그런 여러 가지 거겠죠. 감정이 예. 복합이 된 눈물이겠죠.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닐 거야. 어? 그지?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고 좋아서 우는 거지? 옆에서 대원들이 힘을 내라고 저렇게 예. 말씀도 해주고요. V 한번 해야지, V. 야. 쌩쌩 달릴 때는 씩씩해 보이더만. 예. 아유. 자, 일정을 마친 뒤 백두산 정상 등정을 앞두고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회의에 잠깐 참석을 해봤는데요. 모두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좀 심각한 표정인데요. 고생도 많이 해가지고 다 힘들잖아. 그래서 나만 끌 수는 없잖아. 그래서 속도 낼 때만큼은 내가 많이 꽂고 그 다음에 내가 힘들어서 누가 웅섭이 웅섭이한테 로테이션 해달라고 했어요. 그 웅섭이가 나왔어. 근데 정훈이 너 왜 나오라니까 안 나와요? 왜 그렇게 힘들었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그래도 네가 좀 힘들어도 지금 너만 힘든 거 아니고 이제 우리가 제일 막는데 힘들고 이렇게 했는데 좀. 야, 예? 형이, 예. 형이, 뭐 하는 거야, 힘들어? 나중에 없을 때 얘기하든가, 형들 없을 때. 어? 우리가 하루 이틀 있을 것도 아니니까. 됐어, 가. 오늘 안 해. 잘하자. 바로 가. 올라. 스케이팅을 할 때는 한 명씩 선두에 서서 팀을 끌어줘야 하는데 서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 분위기가 너무 험해서 저는 말 한마디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는데요. 다투다가 혼이 난 막내 대원들은 더구나 같은 방을 쓰기 때문에 더 서먹서먹하겠더라고요. 마음고생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그래도 백두산은 올라야겠죠. 대원들은 장백폭포 아래까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더 이상 스케이트를 탈 수가 없어서 모두 신발로 갈아 신었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스케이트를 두고 갈 수는 없겠죠. 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인라인 못 타고 있는데 정상 가서 인라인을 타고 멋진 포즈 한번 잡고 싶어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백두산을 찾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길이 밀려서 걸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저는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평소에 운동 좀 하시지? 글쎄 말입니다. 그럴 걸 그랬습니다. 대원들도 좀 많이 지친 모습인데요. 수백 킬로미터 빗길을 달려오고 또다시 2시간여 동안 백두산을 오르는 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지칠 수밖에 없는 강행군입니다. 다리가 천근만근이겠죠. 예. 천지에 가까울수록 바람도 심해지는데요. 완전 영화야. 정말 춥더라고요. 예. 저희가 여기를 오기 위해서 장장 300km를 달렸어요. 300km를. 대단하네요. 꼭 천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꼭 가서 세수하겠습니다. 자, 백두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산입니다. 저희 대원들이 드디어 천지에 도착했는데요. 정상! 여지껏 고생해서 달려온 생각도 많이 날 거고요. 모두 부둥켜 안고 저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발이 무척 시려웠을 텐데 천지에도 뛰어들고요.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 안 한 뒤 느끼는 희화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거의 실신할 정도였습니다. 역시 우리 배우들밖에 없습니다. 또 쓰러지니까 잡아주시고. 아무 말 안 해도 천지는 우리 마음 모두 알아줄 것만 같았습니다. 힘든 거 뻔히 아는데 너무 나만 생각한 것 같고 미안하다. 아유, 지난밤에 싸운 막내들이 또 활발하네요. 젊음, 패기, 그리고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인라인 백두산 비정. 대한 청년 15인의 젊은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고비를 넘기면은요. 또 좋은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네. 항상 그래 좋은 일을 앞두고는 그런 고비들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아무래도 산길이니까 등정할 때 계속 오르막길만 있어서 대원들이 많이 힘들어했는데요. 바퀴가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맞습니다. 동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기합 넣어주고 화이팅 외쳐주는 그런 네. 팀워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네. 정말 가슴 뭉클해지는데요. 뭐 백두산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그리고 또 백두산 위에서 세수하셨어요, 그분? 아니요, 그분이 세수를 못한 게요.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왜냐면은 1년 중에요. 한 3개월 정도밖에 천지를 개방을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기온이 워낙 낮기 때문에 항상 눈이 덮여 있대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도 관광 성수기라서 이렇게 네.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 올라가는 길 보니까 차가 밀려서 서 있을 정도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 내일은 또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일정이 벌써 중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행군으로 이 스케이팅을 포기하는 선수들이 막 속출했는데요. 예. 이 음식이 맞지 않아서 병원 신세까지 지는 일도 생겼습니다. 이 광복 60년 인라인 중국 대장정 3번째. 역경 속에 그 속에 피어나는 우정과 이를 악문 대원들의 끈질긴 도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일 더 기대하겠습니다. 이보영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라인 중국 대장정 시간입니다.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과연 어디를 갈까요? 어제는 백두산 천지를 봤는데. 그러게요. 이보영 씨, 오늘은 어디입니까? 안녕하세요. 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7.8기 사기 충천, 바로 우리 인라인 중국 대장정 팀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정이 중반 이후로 다다르면서 연일 계속되는 강행군으로 대원들이 많이 지쳐가는 시기입니다. 뭐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병원 신세까지 지는 대원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우리 대원들이 아니죠. 길이 아니어도 좋다. 멈추지 않는 그들의 도전. 함께 보시죠.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12일 5,200km 항일 유적지 대장정. 15대원 모두 잘 버텨주고 있었지만 결국 한 대원이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 피로가 누적이 된 데다 음식까지 입에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응급처치를 했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아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아, 예. 너무 지쳐 보이죠? 저희가 대장정을 맞는데 내일부터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뭐 환자분이 좀 많이 피곤한 상태라서 그러시면 뭐 어느 정도 탈 수도 있고 감기하고 그 뭐 장염 증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사고로 대장정을 마무리 짓지 못했던 재영대원은 또 다시 자신과 같은 일이 생길까 무척 염려했습니다. 거의 밥을 못 먹고 있어요. 밥을 먹어도 그냥 희연이가 싸온 고추장에다가 조금씩 찍어갖고 간만 맞춰 그냥 밥만 먹고요. 다른 반찬은 거의 못 먹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걱정스러운 밤을 보내고 다시 강행군이 시작됐습니다. 요철이 많은 도로와 무더운 날씨까지 이어졌는데요. 평지를 달리는 것도 무척 힘들어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병원 신세를 졌던 상환대원이 포기하지 않고 함께 달려줘서 다른 대원들에게는 오히려 힘이 됐습니다. 대장정 동안 큰 장애 중에 하나가 바로 날씨였는데요. 비가 내리는가 싶더니 다시 무더위가 오고, 그렇게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대원들은 더욱 힘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치죠. 예, 결국 한 대원이 탈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물 이따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아무리 건강한 청년이라도 지칠 수밖에 없는 강행군이었습니다. 오히려 멀쩡한 게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자, 말로는 됐다고 하는데 더 쉬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고집을 꺾지 않더라고요. 깜빡아 있지. 끝까지 갈 거야. 네. 예, 대한 청년의 자존심,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동력 삼아 다시 스케이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내리는 비의 양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더구나 비에 젖은 오르막길은 더더욱 난코스였습니다. 완전 얼음판이에요, 얼음판. 미끄러워서 안 올라가세요. 그렇겠네요. 네, 도저히 스케이팅이 안 되는 대원들은 좀 차를 가끔씩 붙잡기도 했는데요. 오늘 하루 쉬고 내일 하자. 예, 이 차에 그냥 타고 가라고. 네. 괜찮아. 다른 대원들보다 많이 뒤져서요. 좀 따라잡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관이 버스 태워. 그래서 버스를 타긴 했는데요. 너무 허탈하고 속상한 것 같습니다. 예, 저 대원은요, 취미로 인라인을 타고 있는데요. 힘이 들어서 출발 전에 진통제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제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는데 말을 건넬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대원들도 힘이 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웃던 팀장도 많이 지쳐했고요. 그래도 이분 대원 중에 최고 참인데요. 잠깐 쉴 때도 동생들 챙기느라 절대 찌그리는 모습 안 보입니다. 자, 막간 일용할 간식 4천만이 즐겨 먹는 힘 라면이 나왔는데요. 자, 2명당 하나 한 입씩 베어 먹고 스프도 뿌려 먹고, 저렇게 먹지만 꿀맛 저리 가랍니다. 목소리는 힘차고 또 얼굴은 밝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역시 대한민국 라면의 힘 대단합니다. 잘 가네요. 아, 이제는 노래까지 부르는데요. 자, 분위기 이어서 맏형의 노래 한 곡까지 이만하면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자, 빗속을 헤치고 간 곳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특별하게 여길 장소입니다. 중국과 북측 경계가 되는 다리 투먼교입니다. 저 다리만 건너면 북측이지만 우리 국민은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대원들이 조심스레 다리에 올랐는데요. 마침 다리에 온 북측 사람이 있어서 인사도 건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다리가 바로 도문교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의 건너편은 함경북도 남양시고요. 우리의 땅인데 우리는 이게 가는 것이 불가돼 있어서 다리 중간까지밖에 가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카메라가 전혀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취재진들은 전부 밖에 있는 상황이고요. 건널 수 없는 다리 투먼교, 북측을 멀리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얼싸안고 어울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북한 인라이너들과 예. 손잡고 예.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부터 아니 독도에서부터 네. 제주도를 거쳐서 부산을 거쳐서 서울을 거쳐서 이곳까지 다시 그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예, 화이팅! 힘차게 대한민국을 외치는 이곳은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룽징시입니다. 현재 70% 이상이 조선족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인지 곳곳에 한글 간판이 눈에 띄더라고요. 룽징에서 찾아간 곳은 윤동주 시인의 모교이자 많은 항일 투사를 배출한 대성중학교입니다. 학교 내에는 윤 시인의 흔적 외에 많은 항일 운동의 기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 윤동주 시인의 모습도 보이고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가 그리워지는 밤. 대원들은 내일도 이어질 강행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보았던 조선족에 대해서 대원들이 참 느낀 점이 많더라고요. 일단 곳에서 우리나라 말과 음식과 다 모든 게 비슷한 사람들 200만 명이 살고 정말 전 그냥 TV에서 조선족 그럴 때 할 때는 그냥 있나보다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나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다 모였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중국 인구 중에 한족 다음으로 조선족이 제일 많다. 그리고 파워 권력 같은 것도 제일 연변에서는 한족보다도 조선족이 더 잘 산대요. 대원들에게는 조선족의 위상뿐 아니라 물건 하나까지도 큰 냉면 먹을 때 숟가락 떨리니까 국자 갖다 줬죠. 아, 그걸 보셨어야 되는데. 맞아, 진짜. 깜짝 놀랐어. 저희 연변에서는 스댕 숟가락은 숟가락 축에도 못 뺍니다. 그죠. 국자만 해야지 저거 국물 좀 들어가야 역경이 오히려 힘이 되는 대원들. 아직 끝나지 않은 대장정을 위해 그들은 내일도 달립니다. 네, 몸은 지쳐가고 그리고 한 발짝 떼기도 힘든 상태지만 그래도 가는 곳마다 이 느끼는 자바가 참 우리 대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도문교 갔을 때는 좀 남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원들이 북측을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 대하는 게 처음인 대원들이 많았는데요. 뭐 가까이 지척에 두고도 갈 수 없는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이런데 북측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이나 가족이 그쪽에 계신 분들의 심정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루빨리 통일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아까 보니까 이 라면을 생으로 드시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예, 이동하는 중이라서요. 뭐 뜨거운 물을 어디서 받을 데도 없고 해서 라면을 그냥 뜯어 먹기는 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음식이 맞지 않아서 탈진하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그런 역경 속에서도 우리 대원들이 끝까지 잘 달려주어서 너무나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우리 음식인 것 같아요. 네. 김혜영 리포터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중국 내의 이 항일 유적지를 인라인을 타고 돌아보는 인라인 대장정. 벌써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그동안 대원들 참 많이 고생했는데요. 자, 오늘은 어디를 갈지 이보영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전, 역경, 인내, 그리고 감동이 있었던 5,200km 인라인 중국 대장정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청산리 전투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 독립운동의 영웅이죠. 백야 김좌진 장군의 발자취를 찾아갑니다. 민족 영웅이었지만 중국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중국 내에서 재평가 받으면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 광복 60년 인라인 중국 대장정, 독립운동의 전설을 찾아갑니다. 함께 가시죠. 거센 한류 바람이 부는 인구 13억의 대륙 중국. 그들에게 인라인 스케이트로 중국을 누비는 대장정부는 새롭고 신기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들 부러운 듯 바라보시더라고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인라인 보급이 느립니다. 때문에 대원들은 즉석에서 스케이트 타는 법을 전수하고 왔는데요. 비록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가르치는 대원도 배우는 사람도 모두 열심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만큼 열심히 인라인의 열정을 갖고 타시는 모습 보니까 되게 좋아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젊은 층이 없다는 거. 대원들이 인라인을 가르쳐준 대신 우리는 멋진 춤을 배우고 왔는데요. 스케이트와 춤, 한국과 중국의 건강 비결을 함께 나눠본 거죠. 순국 선열의 얼을 찾아가는 항일 유적지 탐방, 다시 출발입니다. 대원들이 찾아가는 마지막 행선지는 백야 김좌진 장군의 발자취인데요. 스케이팅이 힘들 만큼 가는 길이 아주 험했습니다. 네.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 타기 힘들 텐데. 바닥이 지금 모래 투성이라서 더 이상 가다가는 이게 모래가 베어링 소리 들어가면 베어링 망가지면 더 이상 쓰지 못합니다. 지금 내일 하고 그 다음 일정을 생각해서라도 이게 기계 부품이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만두고.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가는 데가 어디야? 김좌진 장군 묘소 아니야? 김좌진 장군이랑 청산리역에서 지금 훈령들한테 지금 인사드리러 가는데 버스 타고 관광 가자는 거야? 차라리 그럼 인라인 걸어가. 결국 대원들은 걸어서 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 포기할 순 없다. 타고 갈 수 없으면 걸어서라도 간다. 순국 선열을 만나러 가는 길, 편하게 갈 수는 없겠죠. 힘들어하는 대원은 좀 많은데 다들 힘을 내야죠. 힘들어한다고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니까. 선조들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저도 힘들지만 좀 꾹꾹 참고 끝까지 안 다치고 팀원들 안 다치고 무사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패기, 이 도전 정신이라면 어디를 가도 문제 없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자, 드디어 청산리에 도착했습니다. 고요한 이 마을이 청산리 전투의 격전지였습니다. 이곳에는 청산리 전투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청산리 전투 다들 아시죠? 1920년 10월 김좌진 장군이 이끈 북로군 정서군이 일본군을 대파한 싸움입니다. 봉오동 전투와 함께 독립전쟁 최대의 승리로 꼽힙니다. 독립군의 쾌거,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백야 김좌진 장군은 수천의 독립군을 훈련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항일운동의 전설로 남아있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항일 유적지가 제대로 관리 보호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주변에 쓰레기가 널려 있었기도 했고요. 또 낡고 부서져서 위험 표지판까지 내걸릴 정도였습니다. 네. 지금 이곳이요. 관리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게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막 돌 같은 것도 이렇게 깨져 있고요. 블럭도 다 올라와 있고 이 기념 탑의 옆부분도 많이 손상이 됐는데도 이 중국 쪽의 눈치를 보느라고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 기념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해야 되는 게 우리 후손들의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후손으로서 안타까움과 부끄러운 마음을 안고 김좌진 장군의 또 다른 흔적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하이린시에 있는 김좌진 장군의 생가입니다. 장군이 숨을 거두기 직전인 1930년까지 살았던 곳인데요. 지금은 기념관으로 조성돼 많은 사람들에게 항일 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의 근거지에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좀 가슴 뿌듯하고 뭔가 좀 가슴 뭉클한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자진 장군의 정신 잊지 않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이 왔습니다. 뭐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열 이틀간의 기나긴 여정 중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해림시를 출발해서 한중 우이공원으로 향하는데요. 바로 이 길이 이 선수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마지막 로드를 하는 길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출발! 자, 경찰의 호위까지 받으면서 드디어 마지막 스케이팅입니다. 태극기를 휘날리며 중국 대륙을 누비는 대원들, 그 어느 때보다 활기 넘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최종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곳곳에 대장정팀을 반기는 문구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어딜 가나 신기한 듯 구경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2일 5,200km 대장정의 마지막 종착지 한중 우이공원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유,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유, 네, 다행히 고생 다 왔네요.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 또 기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갑습니다. 현장에는 한중 우이공원 설립을 추진해온 김을동 씨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는 우리나라의 독립기념관에 없는 그런 그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규모는 작지만은 우리가 해외에서 조성하고 있는 기념관으로서의 최초거든요. 한중 우이공원은 김자진 장군을 중심으로 만주 지역 한일 무장 투쟁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념관인데요.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우위를 다지는 역할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10월에 있을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임시 개관식을 가졌는데요. 대장정 팀도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언니 오빠들 안녕하십니까? 너무 깜찍하죠? 귀여워요. 이날 공연은 김자진 장군이 설립한 신창학교 학생들의 무대였는데요. 이보영 씨 어릴 때 모습이 저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나라도 서너 차례 방문을 했었고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 목청껏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대한민국입니다. 팀원들과 함께 가쁜 숨을 내몰았을 때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좀 더 강해지는 민족이고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네, 힘들다기보다는 정말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저희 팀들이 너무 좋고 다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고생 많았고요. 또 이 한일 조치들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라인 타고 돌아다닐 수 있게 우리나라를 지키신 이 열사들이 저보다도 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목숨을 바친 것에 대해서 놀랐고요. 또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전, 눈물, 역경, 그리고 항일 투쟁의 감동이 있었던 인라인 중국 대장정. 지난 12일 5,200km 대장정 동안 온몸으로 느꼈던 항일의 피는 대한민국 모두의 몸속에 지금도 뜨겁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대장정을 끝낸 대원들 참 고생하셨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그나저나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그 중국 내 항일 조치가 상당히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예, 관리뿐만 아니라 제대로 평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뭐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김자진 장군을 비롯한 독립군 대부분이 마적대 정도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 내 개혁과 개방이 진행되면서 뭐 제자리를 찾은 건데요. 김자진 장군 기념관이 있는 한중 우이공원도 그런 의미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대원들 무사히 잘 이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은데 정말 자랑스럽고요. 네. 근데 감격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이번 리포터는 어떠세요? 저는요, 솔직히 대원들이랑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이렇게 네. 마지막 방송을 하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너무 아쉽고요. 네. 대원들 너무 자랑스럽고 훌륭합니다. 요즘 어른들이요,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의지가 약하고 나약하고 뭐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젊은이들 보니까 어떠십니까? 우리나라의 미래가 조금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광복 60년 인라인 중국 대장정 감동의 순간들을 잘 봤습니다. 해병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